qui a dit nos frères, vous avez tué nos frères en Syrie et nous on est là. 자, 파리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아름다움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도시 바로 프랑스의 파리인데 이 도시가 공포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조직이요, 월급 받는 테러리스트인데 저희가 그 낱낱이 진면목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IS가 어떤 환상 조작을 하는지, 우리 글로벌 청년들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내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문명 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파리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주말 우리도 비가 내렸는데 네. 파리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그 전달된 테러 소식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소식들이라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 추모의 마음을 갖고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어쨌든 네. 이른바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불금이라고 하는 13일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서양에서 불길한 금요일이라고 하는 13일을 겨냥했다는 것도 좀 의도적으로 보이긴 한데 네.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참사라고 기록되는 테러가 일어나서 특히 축구장, 네. 공연장, 식당 이런 누구라도 거기서 밥을 먹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지난번에 러시아 여객기 참사 때도 제가 여기서 소식을 전했지만 그때도 IS 테러인가라고 불확실했지만 결국 IS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에 있었던 것을 파리의 상징물 에펠탑을 중심으로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세네강 남쪽에 있는 에펠탑이 보이는데 도시 북쪽에 축구장이죠. 네, 35명 이상 사망했고요. 여기서 우리 한일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경기가 열려서 네. 8만여 명의 관중이 저기에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만 보면요, 캄보디아 식당, 라퐁텐 거리, 바티클랑 극장, 볼테르 거리까지 이게 하룻밤에 다 벌어진 걸로 다 기획이 된 듯한 게 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테러범들이 대략 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네. 먼저 축구장을 공격을 했고 그뒤 네. 20여 분 뒤에 차례대로 식당과 그다음에 그 거리에 이제 그 캄보디아 식당하고 그 먹는 식당 공격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타클랑이라는 150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공연장, 그 미국의 유명한 록 그룹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도 교활한 것이 저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2시간 동안에 인지극을 벌이면서 이 축구장 테러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희생자가 별로 안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희생자를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2시간 동안 인지극을 벌이면서 99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린 축구장 외경, 구급차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얼마나 급박했던 테러가 진행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저도 기억합니다. 올 1월 달 지금 이제 축구장 보시지만 저렇게 독일과 경기하는 동안 폭발음이 들렸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모습 그렇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때저 폭발음은 이 자산폭탄 테러 조끼를 입은 테러범은 2명이 경기 시작된 뒤 15분 뒤에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검문 검색 끝에 그 자살폭탄 조끼를 입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발각되자마자 폭탄을 터뜨리면서 자폭하면서 났던 소리입니다. 자, 바로 올랑드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대피를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축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폭발음 들리시죠? 저 소리 바로 온몸에 폭탄을 들어온 자살폭탄조가 폭발물이 발각돼서 제지당하자 스스로 자살한 저 순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뒤에 또 다른 테러범이 거리에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폭탄 자폭을 하면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 희생자가 나온 것이 바티클랑 극장인데 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이곳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올 1월 달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테러에 맞서겠다고 분연히 걸었던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이 거리를 쭉 보면 이 동선들 아까 3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팀이 이제 축구장, 두 번째 팀이 식당, 또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극장에 들어갔던 테러팀이 터뜨리면서 그 동선이 그 축구장부터 극장까지 지난번에 샤를리 앱도 1월 달에 파리를 정말 경악시켰던 그 테러 이후에 그 유럽의 정상들이 우리 정말 더 이상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걸었던 그 길을 쭉 따라서
차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총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 정상들을 향해서 우리 IS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쇼였다고 볼 수 있죠. 테러 쇼. 네. 자, 1월 달에 있던 저 이슬람을 풍자하고 희화했던 그 만평 때문에 테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요. 자, 일단 이 가해자가 누군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커지는 건데 일단 IS라는 곳에서 스스로 선언했죠. 맞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러시아 여객기 참사 때도 IS가 뭐 자기들이 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아무리 네. IS가 사악한 집단이라고 해도 어떻게 러시아 그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220명 정도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지금 IS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번 네. 사건도 역시 IS가 자기네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로마, 런던, 워싱턴 DC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믿겨집니다. 이거 네. IS가 또 하는 거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지금 IS 소행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올랑드 대통령도 IS의 소행으로 보여진다라고 공식 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가 한 텔레그램을 보면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폭탄 벨트를 메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폭탄 벨트를 메고 기관총을 든 8명의 형제들, 첫 번째 폭풍, 매춘과 음란의 수도, 바로 파리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네요. 네, 파리 공격을 한 뒤에 트위터에 올린 표현인데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파리 특파원하고 계속 현장하고 전달해 들으면서 느낀 왜 다시 파리였나. 네. 1월 달에 그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굉장히 전 세계가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파리가 나름대로 자체적인 방어력을 갖고 이런 테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도 무차별하게 그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들을 마구 공격을 해대서 네. 또 이슬람 국가의 저 IS가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네. 복수, 그다음에 그 불경기에 따른 어떤 이슬람 유입자가 제일 많은 곳이어서 네.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정말 이른바 자생적 테러리스트,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말을 쓰고 있는 현지 자생적 테러리스트와 네. 바깥의 IS 요원들이 합쳐져가지고 교신하고 서로 범행을 공모하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어떤 네. 정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일단요. 최근에 2주 전이지요. 러시아 민간기가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돌아갈 때 그것도 공중 폭파시켰고요. 스스로 주장했는데 안 믿었는데 이제 거의 사실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학살까지 이 IS라는 곳이 왜 이렇게 대담한 것인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 제가 오후에 인터뷰를 전화로 했습니다.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S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도 아니고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IS의 가담 지하디스트들, 다른 말로 테러리스트들 중에서 약 한 20 내지 30% 내외로 자살 테러 리스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라면 잃을 게 없다고 하는 자세로 그 대외 전략을 짜나갈 것이고요. 국제사회에 테러의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정보당국에서 추산하기로는 약 2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인데요. 기본적으로 IS가 이런 현금을 획득하게 되는 제일 많은 수입이 유전지대를 시리아의 한 10개 유전지대 중에서 6개 내지 7군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그 원유를 밀매 시장에 내놓고 수익을 얻고 있고요. 인질 교환을 대가로 이제 수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치하에 있는 국민들이 약 8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세금을 걷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작년에 이라크 중부의 모술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를 공격해서 이라크 중앙은행의 그 달러 저장 시설이 있었고 거기서 4억 2,900만 달러를 한 몫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고요. 돈을 통해서 100여 개국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월급을 500불에서 800불 사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밖으로 내놓기에는 이슬람의 이상향을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인남식 교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돈이 많다. 그리고 월급도 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돈이 그렇게 많나요? 예, 아까 저기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유전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밀매 시장에서 그 석유를 파는 수입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라크에는 모술 은행을 점령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 정도의 현금을 일시에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은행을 털어서 달러 훔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를 그냥 고스란히 본인 손에,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인질 밀매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인류의 어떤 고고한 고대 유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유물 밀매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가 테러리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금력이 이제까지 있었던 알카에다나 헤즈볼라 등이라는 상상 어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본인들의 어떤 선전선동이 이용할 수 있는 SNS 어떤 체계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외로운 늑대들을 본인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환경, 좋은 무기들을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월급, 이건 좀 안 맞지 않나요? 월급쟁이도 아니고 내 목숨을 이 성전에 바치겠다고 뭐 그분들의 믿음이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500달러에서 800달러의 월급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가장 네. 큰 문제가 이제 IS가 자체적으로 석유를 독점을 하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6억 원, 17억 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IS 대원들을 모집하면서 그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취업,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또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정말 네. 혼이 비정상인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미끼를 쓰고 있는데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이민자들이 오래전부터 아랍계 이민자들이 많았고 또 IS 국적자로 파리 프랑스 국적자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곳이기도 했지만 네. 저는 지난번에 샤를리 앱도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우리 지구촌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어떤 연루됐던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위장 난민이 또 드러나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난민의 국경 봉쇄를 한다는 움직임도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IS에 대해서 IS는 정말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악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연대해서 저는 반드시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슈디 요노라고 한국 이름이 다 한글이 쓰여진 신분증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참, 이 한글로 된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뭐 공식적인 우리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최근에 몇 달 전입니다만 김군으로 우리 흔히 부르는 한국 학생이 자발적으로 터키를 통해서 IS에 가입했다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그 가능성 대비해야 되겠네요. 특히 저희는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핵을 이고 있는 네. 그 북한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런 테러가 터졌을 때는 이런 테러 비상 공포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는 정말 북한뿐만 아니라 IS라는 저런 사상 초유의 최악의 사탄 정말 악마 집단하고도 대응을 해야 돼서 전 국민들의 비상도 좀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간 이 인터넷상에서 이 지하디스트 성전을 한다는 이 IS 사람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 영상물들을 유통시키고 있거든요. 뭐 병원 의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얘기도 꺼내고 그러죠. 예, 얼마 전에 이제 호주의 의사가 네. 또 굉장히 좋은 시설, 그 IS가 운영하는 좋은 시설의 병원을 동영상에 나와서 야, 여기는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고 우리는 모든 의료복지 체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다. 이렇게 선전성동하는 어떤 홍보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지금 저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영상을 봐주세요. 호주 출신 의사인데요. 자발적으로 IS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백인처럼 보이는데 그 병원 한번 시설을 봐주세요. 예, 병원 시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고급 병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야, 여기는 진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마치 북한에서 어떤 특정 선전선동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어떤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IS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IS들은 본인들은 순위파기 때문에 시아파 점령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시아파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완전히 가공할 만한 어떤 폭력, 즉 척결, 살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 영상들은 무엇이냐? 일단 몇 가지 거점 병원에 있어서 돈을 투자해서 병원 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고 네. 어떤 의료 시설을 굉장히 잘 됐냐, 복지 시설을 굉장히 좋으냐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선전 연상물이지 저것이 IS의 실체는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인남식 교수가 이제 인터뷰 외에 했던 얘기를 보니까 한 도시를 시리아 내부에 잘 정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저렇게 왕진을 다니는 의사들을 다 다니게 해서 마음을 얻고 자기 나라 대통령은 독재자인데 IS는 저렇게 잘해준다. 뭐 정육점에 가서 고깃값을 반값으로 할인해주고 마음을 얻은 뒤에 홍보 영상을 막 뿌린다 그러던데 실제 그 도시 밖에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의료시설에 갖춰놓고 있고 고깃값도 깎아주는 일종의 순위파, 즉 본인들과 같은 종파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대함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굉장히 잔혹한 영상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인들과 반대되는 비이슬람 또 이슬람 중에서 시아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게 IS의 실체입니다. 즉 저 부분은 IS의 허상이지 절대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어제 들려왔던 그 파리의 학살. 자, 이 IS란 단체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뭐 다양한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걱정은 과연 그 다음 테러가 언제일까 합니다. 예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